자존심. 참 우리를 지탱해주는 강력한 힘이 될 때도 있지만요. 이게 한순간에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. 이 양면적인 에너지, 도대체 본질이 뭘까요?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. 도대체 언제, 어떤 상황에서 이 자존심이라는 게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등을 돌려서 나를 공격하는 적으로 변해버리는 걸까요?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자존심. 그 자체는요, 사실 좋고 나쁨이 없는 그냥 중립적인 에너지 같은 겁니다. 이 에너지가 나를 지탱해 줄지 아니면 완전히 망쳐버릴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이걸 언제 또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자존심을 잘못 썼을 때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부정적인 면부터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왜냐하면요, 이 추락하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해답도 명확해지기 때문이거든요. 특히 인생의 위기 속에서 부리는 고집은요,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. 첫 번째가 바로 경제적인 폭망입니다.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자존심을 내세운다? 이게 역설적으로 나 아직 살만한데? 하는 신호라는 거예요. 바로 그 생각이, 그 오기가 현실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들고 결국 폭망의 길로 엑셀을 밟게 만드는 거죠. 두 번째는 신체적인 고통이에요. 사실 몸이 아플 때야말로 가장 겸손하게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잖아요. 근데 이때 부리는 자존심은 병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. 난 괜찮아,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그 고집이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자기 발로 뻥 차버리는 셈이죠. 그리고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결과일 수 있죠. 바로 가정의 파탄입니다. 이 자료에 따르면요, 정말 사소한 자존심 싸움이 한 집안을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. 작은 걸 지키겠다고 버티다가 자식이나 가족 전체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. 이 문장이 잘못된 자존심의 결과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자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땅바닥으로 내려간다. 부리면 부릴수록 바닥을 향해 내려갈 뿐 절대로 위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딱 꼬집어 말해주고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끝없이 추락하는 소용돌이에 빠져버린 사람들을 위한 긴급 탈출 계획은 과연 뭘까요? 자, 그 첫걸음은요, 놀랍게도 지극한 겸손입니다.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지 않나요? 어렵고 힘든데도 자존심을 부릴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다. 이 말 자체가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100%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. 진짜 바닥을 치면요, 자존심 부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겠죠. 여기서 말하는 지극한 겸손은요, 그냥 참고 버티는 그런 게 아닙니다. 자신의 어려움을 온전히 100% 인정하고 그야말로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것, 이것이야말로 추락을 멈추고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. 바로 이 지극한 겸손의 자세를 취할 때, 바로 그때 비로소 꽉 막혔던 돈이 다시 돌기 시작하고 낫지 않을 것 같던 병이 회복의 길로 들어선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 겸손이야말로 곤두박질 치던 운명을 상승세로 확 뒤바꿔버리는 핵심 열쇠인 셈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,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. 이 겸손은 어디까지나 응급처치, 그러니까 긴급 탈출구에 가까워요. 그럼 이 문제를 영원히 뿌리째 뽑아버릴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을까요? 우리 삶의 운영체제, OS 자체를 바꾸는 방법 말이죠. 자료에서는 바로 그 해답으로 공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제시합니다.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설명해주죠. 사적인 사람은요, 늘 내 것, 내 가족을 지키려는 그 마음 때문에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. 하지만 공적인 사람은 어떨까요? 애초에 관심사가 모두의 이익이기 때문에 굳이 나를 내세울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자존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죠. 그렇다면 이 엄청난 전환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요? 이건 3단계로 이뤄진 하나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첫 단계는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어 바로 나만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. 거기서부터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는, 즉 공적인 마음을 키워나가기 시작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 단계, 우리의 모든 행동을 사회와 인류 전체를 위해 바칠 때 이 여정은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. 자,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. 그렇다면 이 공적인 사람이라는 이상적인 모습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? 그 과정에서
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바로 선지식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. 선지식. 이게 단순히 지식이 많은 학자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.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 깨달음에서 얻은 지혜를 오로지 인류를 위해 쓰는 사람.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공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되는 거죠. 진정한 공적인 사람은 이런 특징들을 가집니다. 이들의 모든 행동 기준은 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는 거죠. 국민, 국가,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해 일하고요. 또 자신의 논리가 맞다고 해서 남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. 개인의 이익이나 가족 같은 혈연에 얽매이지도 않죠. 그저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행동을 할 뿐입니다. 어쩌면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요?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. 사적인 욕심에 꽁꽁 묶여서 자존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 것인가? 아니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공적인 삶을 통해 진짜 자유를 얻을 것인가?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?